안녕하세요. 수직남입니다. 오늘은 여러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인 관련된 향후 전망에 대한 관점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사에서는 새로운 섹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SEC 디지털 자산관리 TF 출범, 리플, 솔라나, 도지코인 ETF 승인 속도 낼까? 라는 제목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가상자산 규제 완화를 위한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고 합니다. SEC는 최근 디지털 자산 규제 강화를 위해 TF를 구성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TF의 출범으로 지연됐던 리플, 솔라나, ETF 승인을 비롯해 최근 화제를 모은 도지코인 ETF 등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우호적인 규제 환경이 예상되면서 향후 몇 주 내 ETF 신청이 50건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ETF에 지연된 승인 문제는 규제 불확실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동안 SEC는 가상자산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을 규제를 통해서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SEC에서는 새로운 TF 출범을 통해서 그동안 막혀왔던 알트코인 ETF를 빠르게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리플, 솔라나, 도지코인 ETF 등을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CFTC에서도 SEC와 동일하게 친암호화폐적인 스탠스를 갖춘 인물들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제목은 도지코인 ETF 제출에 1달러 돌파 전망입니다. 금융서비스 회사 렉스라는 곳에서 최근 도지코인 등 몇몇 가상화폐 연계 ETF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SEC에서 총 7개의 가상화폐 ETF를 공동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솔라나와 리플, 도지코인과 최근 출시된 트럼프 코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ETF의 성공은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있게 된 전환점이었습니다. 블룸버그 수석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는 18일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이 물러난 후 새롭게 제출된 신청서가 2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먼저 도지코인 ETF가 대기 중이며 신청은 75일 이내에 빠르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다고 합니다. ETF가 승인되면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상당한 자금 유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통해 도지코인이 1달러를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지코인 ETF를 이미 신청한 상태입니다. 민코인이라 취급받던 도지코인이 이제 미국 ETF에 정식으로 등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경닷컴의 기사입니다. 재미로 만들었는데 140조. 이제 무시 못할 걸 이라는 제목입니다. 현재 민코인은 시가총액 1조 원을 넘는 코인이 14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총 140조 규모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당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시총이 1조가 넘는 민코인만 14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코인은 가치가 없다라는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기사 내용입니다. 도지코인이 시총 78조, 시바이누 17조, 트럼프 대통령 민코인인 오피셜 트럼프가 12조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페페와 봉크도 있습니다. 원래 민코인은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콘텐츠나 캐릭터 등을 주제로 만든 암호화폐입니다. 내재적 가치가 없어 변동성에 취약해 무시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도지코인이 시총 78조로 우리나라의 국민은행과 네이버를 추월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민코인 ETF 등이 출시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속칭 쓰레기 코인이라는 꼬리표에도 시가총액이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 달하는 민코인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총 72조, 현대자동차가 43조, KB금융 35조, 네이버가 32조라고 합니다. 도지코인은 시총 78조로 앞의 이러한 기업들의 시총을 모두 넘어버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민코인 ETF 출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어 민코인 ETF까지 나오면서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시장의 융합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민코인에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었습니다. 가끔 선물 단타 정도로만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민코인 ETF가 출시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이 우리나라의 삼바, 현차, 네이버, KB금융 등의 시총을 모두 넘긴 상황입니다. 뉴스 기사를 보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생각났습니다. 인구가 늘고 집이 너무 많아서 부동산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벼락부자와 벼락거지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민코인 ETF, 이제 조금은 관점을 달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시장에서 주로 거래되고 있는 거래소와 메인 코인들을 알아볼 수 있는 기사입니다. 거래소별 비중 순서는 업비트, 빗썸, 그리고 코인원, 코빗 등이 있습니다. 업비트와 빗썸을 합해 총 97%입니다. 코인을 보시면 비트코인이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이더리움과 리플, 스테이블코인, 테더 등이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솔라나, BNB, 도지코인 등도 있습니다. 글로벌로는 법정화폐 기준 거래량에서 미국 달러가 4조 원으로 총 58%를 차지하며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엔화가 1조 1천억으로 16% 2위입니다. 한국 원화가 1조 48억으로 약 14% 3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1주간 상승률이 높은 암호화폐로는 STP, 솔라나, 멘틀 등이 있습니다. 뒤를 이어 체인링크, 트론, 온도파이낸스 등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솔라나, 체인링크, 온도파이낸스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코인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래소를 이용하면 되겠냐라는 질문에 업비트와 빗썸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먼저 대장 코인으로 비트코인과 리플, 도지코인, 솔라나로 시작을 해보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원화는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 정도의 데이터를 한번 트래킹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제목은 현재 코인 시장의 분위기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기사입니다.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2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으나 알트코인 강세장의 강도는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연구소에 따르면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를 통해 기관들의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의 경우 약 2억 8천만 원, 이더리움의 경우 1,400만 원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올해 비트코인으로의 기관 자금 유입은 지난해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기관 자금 흐름이 알트코인으로의 회전을 상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약입니다. 아마 해당 기사를 작성하신 분은 높은 확률로 코인을 안 하시는 분일 확률이 높습니다. 동의하는 부분은 비트코인이 올해 2억 8천만 원을 간다는 부분입니다. ETF를 통한 미국 기관들의 유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더리움 ETF를 통해서도 이더리움이 현재 가격인 500만 원에서 3배 정도 오른 1,400만 원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이 3배가 오르는데 알트코인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를 통해서 기관 자금이 들어오지만 다른 알트코인에는 ETF가 없기 때문에 약세를 전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서의 기사를 통해서 현재 솔라나, 리플, 도지코인 ETF가 출시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투데이의 기사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2025년 암호화폐 전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국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관 투자자의 암호화폐 상장 지수 상품 ETP 채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존 금융 부분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채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ETP는 ETF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르헨티나가 올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비트코인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비트코인 레이어 2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SAB 121의 철회와 같이 현재 미국에서는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가 점점 풀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같이 국가적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해당 기사는 저도 처음 접하는 새로운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조금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제목은 2025년 알트코인 대전망, 잠재력 높은 숨은 보석 알트코인을 찾아라입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하신 분은 저보다 코인 시장을 더 딥하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 트럼프 2기 친암호화폐 정책에 AI 에이전트, 비트코인 디파이, 디핀, 디사이라는 분야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강세 기대감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먼저 디파이라는 분야입니다. 뭐라고 달리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의 디파이는 기존 디파이에 AI가 붙은 인공지능 디파이 투자입니다. 추가로 비트코인 레이어 2 분야인 비트코인 디파이 분야, 그리고 디핀과 디사이 분야 등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비트코인에도 레이어 2가 개발되면서 비트코인 디파이 분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빌론, 프랙탈 비트코인, 비트레이어, BOB,
메조 등의 비트코인 레이어2 코인이 새롭게 TG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트코인 레이어2 코인에는 비트코인 디파이에서 예치된 사용자 자금 총액인 TVL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TVL은 그냥 간단하게 해당 기업의 매출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기존에는 비트코인의 생태계가 없었는데 이제 비트코인 레이어2 코인들이 생기면서 비트코인 생태계라는 새로운 분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디파이 분야입니다. AI 에이전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란 인간의 개입 없이 다양한 작업을 스스로 수행하는 인공지능 AI 시스템을 말합니다. 아래 디파이 에코시스템 맵을 통해 다양한 코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I16G, 벨벳 유니콘, 그리고 버추얼 프로토콜 등이 있습니다. AI XBT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테시라는 분석가는 인공지능 디파이 분야가 현재는 시총 10억 달러이지만 향후 몇 달 안에 1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저도 AI 에이전트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정말 10배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디핀입니다. 디핀은 인프라 비용을 절감하는 분야로 향후 10년간 100배에서 1000배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프로젝트 디핀은 웹3 기술을 활용해 각종 인프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디핀의 최종 시장 규모는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미래의 시장 가치의 1%도 점유하지 못한 상태로 디핀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며 향후 10년간 100배에서 1000배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본 기사를 작성하신 분의 경우 AI 에이전트보다 디핀 분야를 더 크게 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시장에는 350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존재하며 주 메이저 코인으로는 헬륨, 던 프로토콜, 파일코인, 아이오넷, 데이라이트, 글로우, 월드코인, 애니말 등이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디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단에는 디핀은 사용자가 모바일, PC, 그래픽카드 등 유휴 자원을 제공하고 그 보상을 받는 오픈 하드웨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사용할 때 해당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만약 카카오에서 100이라는 저장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카오 사용자가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200이라는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100이라는 저장 공간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럴 때 100이라는 유휴 공간을 카카오에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것이 디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쉬운 예로는 공유창고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투자자가 공유창고를 마련해 놓고 해당 창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창고를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개념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공유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도 처음 듣는 디사이라는 분야입니다. 디사이란 탈중앙화 과학 분야라고 합니다. 설명에 따르면 디사이란 토큰화와 같은 웹3 기술을 활용하여 과학 연구에 자금 조달, 연구 창작, 데이터 공유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두 번째 화면에 자체 지적재산권 IP 토큰을 여러 출시하기도 한답니다. 저도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는 바이오 등의 과학 분야에서 특정 제품을 출시하기 전 연구개발 과정에 생산되는 지적재산권 등의 IP를 토큰화하여 판매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하나가 개발되어 제품으로 출시되기 전까지 수많은 연구개발과 투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는 실제 제품이 판매되어 수익이 발생하기 전까지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제품 판매까지 프로젝트를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IP를 토큰화하게 되면 제품 판매 전 연구개발을 통해 생산된 연구 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토큰화하며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화장품 기업 입장에서 제품 출시 전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또 다른 루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이런 방식이라면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기업 투자를 토큰화를 통한 개인 투자가 가능하게 하는 섹터라고 이해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이더리움 레이어2라는 제목입니다. 지난해 이더리움 레이어2 프로젝트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수위, 솔라나가 이더리움 킬러로 부상하였으며 하이퍼리퀴드 등의 경쟁 프로젝트가 크게 성공했습니다. 아래 조그맣게 보이는 글자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이더리움 레이어2는 스테이지 0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개발 단계가 지연되면서 보안성 향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비트럼의 경우 지난해 54%가 하락했습니다. 블라스트는 85%가 폭락했으며 폴리곤은 54%, 옵티미즘도 53% 하락했습니다. 반면 코인베이스가 출시한 레이어2 베이스만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는 트럼프 일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현재 에이브, 체인링크, 에테나, 온도 파이낸스 등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마무리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과 거래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경우 홀딩하며 관망 포지션에 위치해 있습니다. 개인들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22% 늘었으며 소규모 지갑수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VRV 지표상으로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모두가 쳐다보지 않을 때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모두가 열광할 때 미련 없이 웃으며 떠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기사의 링크는 멤버십 게시판에 게시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소스들은 멤버십 분들에게 먼저 제공해드릴 계획입니다. 코인 투자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한 영상은 코인 입문자 등급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돈 되는 중요한 정보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누르세요. 여기까지 수직으로 상승하는 남자 수직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